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들으면서 암기하는 콘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어느덧 7편까지 왔는데 61번 내용부터 70번 내용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잠드는 목소리가 아닌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목소리로서 오늘도 진행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61번 내용입니다. 송배전선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 4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중성점을 접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4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합니다. 아무래도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다 보니까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나오는 게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성점 접지되어 있는 것은 전이 상승이 덜 되거든요. 그만큼 절연을 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 자, 세 번째, 지락 사고선의 선택적 차단이 가능하다. 네 번째, 아크 접지의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이상전압 발생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한다 이렇게만 가주셔도 돼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송배전 선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키고, 세 번째, 지락 사고선의 선택적 차단이 가능하고, 네 번째, 아크 접지의 발생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 내용을 우선순위 위주로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단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창과 방패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2번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감전사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4가지를 써봐라. 정확히 언급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대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공학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감전사고, 뭐 전기 흐르는 그런 근처 안 가면 된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대책 4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공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도록 접지 공사를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접지 공사가 되어야 어떤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방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도록 접지 공사를 확실하게 시행한다. 두 번째, 고감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원래 보통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30mA거든요. 근데 고감도 누전 차단기는 이제 15mA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감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작은 누설 전류에도 바로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기계기구의 외함을 접지시킵니다. 어떤 기계의 외함을 접지시킴으로써 그 기계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외함에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접지함으로써 땅으로 방전시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 기기를 선정할 것. 그러니까 절연을 이중으로 한 것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도록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감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세 번째, 기계기구의 외함을 접지합니다. 뭐 우리가 세탁기 외함을 접지하는 것도 냉장고의 외함 뭐 여러 가지 다 접지하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이중 절연 구조 전기 기기를 선정할 것. 이렇게 4가지 여러분께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3번입니다. 감전 피해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감전 피해를 받았는데 어떤 요소들이 위험도를 결정하는 것이냐, 4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전 전류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만졌는데 그 전기의 크기, 즉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통전 전류의 크기. 자, 통전 경로. 통전이 그러면 이 경로가 내 손을 통해서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그런 것도 경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전 시간, 얼마만큼 내가 전류에 노출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 직류냐 교류냐, 전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전 피해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 통전 전류의 크기. 두 번째, 통전 경로. 세 번째, 통전 시간. 네 번째, 전원의 종류. 전원의 종류는 직류 혹은 교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류 전원이 인체에 좀 더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형이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법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공학적인 단어를 이끌어내면서 적어보려면 한 번쯤은 보고 스스로 읽어보고 적어봐야 시험장에서 진짜 그것을 적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확실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전기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전은 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새어 나가는 거, 누설 전류라고도 하죠. 두 번째, 과전류 혹은 과부하일 때. 세 번째, 전선이 합선됐을 때 혹은 단락됐을 때. 두 개는 어떤 용량의 차이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선과 단락. 다음 네 번째, 스파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꽃 방전이라고 하는 거. 이 스파크가 튈 때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게 되면 전기 화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체의 접속부를 제대로 접속하지 않으면 단면적이 좁아지면서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H는 0.24 I제곱 RT에 의해서 R값이 커지니 H값이 커져서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불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락사고, 어떤 선로와 대지 간에 단락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지락이라고 하죠. 지락, 그리고 낙뢰가 쳤을 때 전기화재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기화재 발생 원인입니다. 첫 번째, 누전. 두 번째, 과전류. 세 번째, 합선 또는 단락. 뭐 같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됩니다. 네 번째, 스파크. 다른 말로 불꽃 방전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 도체의 접속부 과열. 여섯 번째, 지락사고. 일곱 번째, 낙뢰. 이렇게 7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7개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전기기사든 전기산업기사든 충분히 그 안에서 답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5번입니다. 고조파 전류의 발생 원인입니다. 고조파는 뭐 3고조파도 있을 수 있고 5고조파도 있을 수 있고 파형이 되게 찌그러지는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파의 영향으로 파형이 찌그러집니다. 원래 정연파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조파가 섞이면서 그 정연파가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게 되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나 전동기에서 여자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 여자 전류에 의해서 이런 고조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정연파는 1고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 2고조파, 3고조파 이런 것들이 붙죠. 그것을 우리는 회로 이론할 때 비정연파라고 했었죠. 그 고조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컨버터나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 세 번째, 전기로, 아크로. 전기로, 아크로는 이제 전기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기 용접기. 다섯 번째, 송전선로의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고조파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 다시 5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조파 전류의 발생 원인입니다. 변압기나 전동기 등의 여자 전류. 그리고 두 번째, 컨버터, 인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 여기서 그냥 전력 변환 장치라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전기로 또는 아크로. 뭐 둘 중에 하나 써도 상관없겠죠. 네 번째, 전기 용접기. 다섯 번째, 송전선로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조파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번 알아봤고, 여러분 외울 것이 상당히 많죠. 외울 게 상당히 많아서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오래 들으시고 계속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풀어보기도 하고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루에 뭐 100개를 외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단답은요, 하루에 100개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루에 10분을 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면 결국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66번 넘어가 볼게요. 고조파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조파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조파 필터를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 전력 변환 장치의 펄스 수를 증가시킵니다. 이 펄스 수를 증가시키면 그 파형이 조금 더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차폐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고조파 발생 기기와 접지 분리를 시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변압기의 델타 결선을 채용합니다. 이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이유는 우리 회로 이론 그리고 뭐 전기 기기, 뭐 전력 공학 이런 시간에도 했었죠. 그 제3 고주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하면서 외부로 그 고주파가 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6가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주파 방지 대책 1번부터 6번. 1번 고주파 필터를 사용한다. 2번 전력 변환 장치의 펄스 수를 크게 한다. 3번 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4번 고주파 발생 기기와 접지 분리를 시킨다. 5번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한다. 6번째 변압기 델타 결선을 채용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가지를 쓰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6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외울 게 많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바꿔 생각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서지 보호장치 SPD라고 하는 거, 이 기능에 따른 분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지 보호장치는 기능에 따른 분류와 구조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눠요. 근데 67번은 서지 보호장치의 기능에 따른 3가지 분류입니다. 이 SPD라고 하는 거 서지 보호장치인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서지 프로텍션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서지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서지는 그런 거죠. 외부에서 어떤 낙뢰가 들어왔을 때도 그걸 서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지는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류나 전압이 팍 튀는 거,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라 하여 서지 보호 장치고, 그래서 서지 프로텍션 디바이스, 서지를 보호하는 기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 기능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전압 스위치형 SPD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지가 인가됐을 때 순간적으로 임피던스가 쫙 낮아지면서 보호하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 전압 제한형 SPD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지가 인가됐을 때 연속적으로 임피던스가 서서히 낮아지는 SP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형 SPD, 전압 스위치와 전압 제한형 2개를 합친 거, 복합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능, 방금 말씀드린 기능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서지 보호장치의 기능에 따른 분류 3가지 해봐라. 첫 번째, 전압 스위치형 SPD. 두 번째, 전압 제한형 SPD. 세 번째, 이 둘을 조합한 SPD. 이건 나쁘지 않죠. 1번, 2번만 알고 있으면 3번은 그냥 조합했다 라고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가주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68번입니다. 서지 보호장치의 구조에 따른 2가지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른 3가지 분류가 아니라 구조에 따른 2가지 분류라고 했어요. 자, 구조에 따른 2가지 분류는 정말 쉬워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첫 번째, 1포트 SPD, 두 번째, 2포트 SPD, 끝입니다. 와, 시험에서 이렇게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나옵니다. 정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루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기출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나왔을 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바로 내가 외웠냐 안 외웠냐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 모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분명히 기출되었던 거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 주세요. 쉽잖아요. 서지 보호 장치의 구조에 따른 2가지 분류, 1포트 SPD, 2포트 SPD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포트는 어떤 한 개의 단자쌍을 갖는 SPD라고 하는 것이고, 2포트 SPD는 2개의 단자쌍을 갖는 SPD다. 이렇게 물리적 개념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9번 가보겠습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접지 목적과 접지 개소를 써봐라. 그러니까 배전용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지를 해야 되는 목적과 그러면 어디에 접지를 해야 되는지 접지 개소를 써봐라 이거예요. 자, 접지의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체의 감전 방지, 두 번째 기기의 손상 방지, 세 번째 보호 계정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 이렇게 3가지가 접지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접지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접지 개소는 첫 번째 일반 기기 그리고 제어반 외암 접지하면 되고요. 두 번째 피레기 접지, 세 번째 피레침 접지, 네 번째 옥 외의 어떤 철구 및 경계책 접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접지의 목적과 접지의 개소는 거의 동일해요. 어떤 곳에서든 접지의 목적은 일단 감전 방지, 기기 손상 방지, 보호 계정기 동작 확보 이런 것이고, 접지 개소는 뭐 기기의 외함, 제어반 외함 접지, 피레기 접지, 피레침 접지, 뭐 옥 외의 어떤 철구 및 경계책 접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9번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70번 문제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왜 문제 풀다 보면 표 이렇게 주어지면서 S 집어넣고 16 집어넣고 2분의 S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값만 알고 있어도 돼요. 다시 선도체의 단면적이 주어졌을 때 보호도체 P2라고 하는 거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할 때 그냥 빈칸 순서대로 S 16 2분의 S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배전 방식이 3상 4선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도체의 단면적이라는 것은 그 3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상의 단면적을 S라고 하는 겁니다. 그 S가 16 스퀘어 이하일 때, 그러니까 16 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S, 그러니까 똑같이 그 선도체랑 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선도체 단면적이 S인데 만약에 16 스퀘어를 초과하고 35 스퀘어 이하라고 한다면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6 스퀘어로 가란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선도체의 단면적이 S이고 다시 선도체의 단면적이 S인데 35 스퀘어를 초과한다면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2분의 S로 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래 종별 접지였죠. 1종, 2종, 3종. 근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이제는 어떤 TT, TN 뭐 이런 계통 있잖아요. IT 그런 접지. 개통 접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호도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선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L1, L2, L3 그 3상의 어떤 선도체의 단면적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설명은 이렇고 여러분은 그냥 그 빈칸 딱딱딱 3개 나오면 첫 번째 S, 두 번째 16, 세 번째 2분의 S 이렇게만 가주셔도 됩니다. 다시 S, 16, 2분의 S 한 번 더 해볼까요? S, 16, 2분의 S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 내용부터 70번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샤워하시면서 음식 만드시면서 음식 드시면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뭐 운동하시면서 헬스하시면서 뭐 산책하시면서 아니면 뭐 빨래하시면서 빨래 건조하시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해볼까요? 누워서 그냥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책상 앞에서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럴 때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든 만큼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뤘을 때 결실을 이뤘을 때 그 달콤함은 그 어떤 것보다 맛있고 짜릿할 거니까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듦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